전투씬. 여러분들이 전투씬은 왜 잘 쓰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투씬 뭐 관련해서 요청이 많으셔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상황에 맞게 주인공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전투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과 폭발. 다른 말로 하면 갈등 구조의 충돌과 폭발이 일어나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전투씬은 태훈이가 주먹에는 내전의 힘이 감돌고 있어. 훈세는 그 주먹을 피해내며 앞발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반킥을 날렸다. 뭐 이런 걸 가르쳐 달라는 건가요? 굉음이 들리며 세우는 뒤로 훈세는 세훈의 마치 과도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스닉으로 쓰는 전투씬을 하시는 건가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작가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작가의 스타일이고 이거 스타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문체나 묘사하는 거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서 하시는 거고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전투씬 쓰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 뭘까요? 여기 봅시다. 갈등 구조의 충돌과 폭발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거를 일단 예로 좀 들어드릴게요. 자,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저씨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이 신발로 밟아 죽일 놈아 아니 뭐 여기 순대를 꺼내서 줄넘기를 해버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아저씨 둘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재밌다? 왜냐면 욕도 재밌고 둘이 엉켜 싸우는 게 재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니까. 근데 이 두 아저씨들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이런 싸움을 볼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투씬을 쓰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칼빵 놓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나랑 상관이 없어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인데 자 여기서 설정을 하나 넣어둘게요. 단계별로 한번 넣어봅시다. 그 아저씨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 될까요? 아니죠. 이제 목숨 걸고 말려야지. 저쪽 아저씨는 벌써 맥주병 들고 눈 크게 뜨고 있는데 말려줘. 그러면 지금 보세요. 딱 간단한 설정을 하나 넣어놓았을 뿐인데 몰입도가 확 달라지죠. 몰입도가 확 달라지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번 다른 또 하나의 설정을 넣어볼까요? 자 근데 싸우는 상대 아저씨가 아버지랑 완전 사이가 안 좋고 우리 집안에서 와서도 행패를 부렸던 큰아버지다. 이렇다면 큰아버지 하면 조금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다. 이렇다면 이 싸움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 차이점을 좀 아시겠어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이게 무덤덤해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런 싸움이 되는 건데 갈등 구조가 어떻게 지금 잡혀있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투씬 보면은 쓸데없이 옆에 주인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걸 넣으시는 분들 많은데 전투씬을 쓰시기 전에 이 전투씬을 통해서 주인공과 어떤 갈등 구조를 가졌고 어떤 설정을 이렇게 넣어 주실 건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몰입도가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내 싸움이 된 거예요. 내 싸움이. 이건 집안의 불구대천의 원수 이제 어떻게 보면 무협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일단 전투씬을 쓰시기 전에 이런 설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공하고 몬스터와 싸울 때 혹은
주인공과 라이벌들이 싸울 때 어떤 갈등 구조들이 빌드업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빌드업이 잘 되어 있는 싸움도 있는데 좀 많은 부분들에서 제가 간평을 하다 보면 전투씬이 그냥 눈 마주쳤다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어깨 부딪혔다고 싸우고 막 이런 게 뜬금없이 그 전에 뭔가 갈등 구조가 쌓여있다가 한번 펑펑 폭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투씬을 쓰실 때 이거를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등 구조들이 빌드업이 되어 있는가, 그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이런 몰입도가 어떻게 생기는지 주인공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이야기 진행에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기준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장면을 한번 삭제를 해보세요. 그래도 스토리 흘러가는데 뭐 별 이상이 없고 오히려 더 매끄럽게 흘러간다? 그 전투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국 대 제국끼리 싸우는데 주인공이 휩싸이게 된다. 그런 전투씬은 필요하겠지만 제국과 제국끼리 싸우는데 주인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거기서 뭐 전투씬 그려내려고 1화, 2화를 다 갈아 넣어버려요. 그게 필요하겠냐고요. 그 분량은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한번 삭제를 해보면 스토리가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보세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투씬을 넣지 말라는 얘기고, 전투씬을 반드시 넣어야 될 거라면은 이런 빌드업들이 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갈등 구조가 빌드업이 잘 되어 있고 몰입도도 꽤 잘 형성이 됐어요. 주인공이 막 날아다니고 주먹으로 안면 부수고 두개골을 박살 내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되게 멋있게 멋있게 전투씬을 썼어요. 근데 요걸로 끝인가요? 자, 전투씬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수컷, 그리고 간지, 그리고 아드레날린, 이런 단어들을 제가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스포트라이트 이런 걸 보면 좀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UFC나 복싱 경기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싸웠는데 진짜 엄청나게 명승부를 펼쳐서, 근데 관중이 없어. 어떠세요? 싸워서 이길 맛이 날까요? 진짜 내가 복싱 선수가 됐고 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갔는데 아무런 관중도 없어요. 진짜 내가 일본 선수랑 죽을 둥말둥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어. 근데 아무런 관중도 없고 박수도 없고 환호도 없고 카메라도 안 찍히고 신문에도 안 나와. 어서세요. 굉장히 허탈하죠. 매우 허무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관중입니다. 관중인데 어떤 관중이냐? 리액션을 해줄 관중이에요. 옆에서 박수 쳐주고 저 사람 너무 멋져. 저 오빠 너무 멋있다. 진짜 와 장난 짱이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인데? 너 최고야 해줄 수 있는 관중이에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웹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사실 현실에서 칭찬을 받거나 박수를 받거나 환호를 받는 일이 극히 드물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해주는 거예요. 시켜주는 거. 나를 이제까지 무시했던 라이벌이 손을 내밀며 나를 인정해주는 장면. 내가 좋아했던 이성이 나를 보며 환호하는 장면. 내 친구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환호하는 장면.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독자들한테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자, 주인공이 굉장히 열심히 싸워가지고 박살내고 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다. 이럴 때는 독자들도 이 전투씬을 통해서 얻는 대리만족감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특수성, 뭐 1대1로 싸워야 되는 특수성에서는 관중이 없겠죠. 옆에 다른 캐릭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는 원초적으로 가야지. 전투씬을 쓰는 이유는 주인공의 강함을 혹은 주인공의 도끼를 나타내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확실하게 전달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사이다라고 표현되는 거친 폭력,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내가 한 대 맞으면 넌 두 대 맞고, 내가 두 대 맞으면 넌 6대 맞고, 내가 3대 맞으면 넌 죽어. 이런 걸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1대1로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주인공의 모습을 반드시 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력을 좀 더 크게 그려주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 이제까지 고구마를 좀 더 크게 주면 되겠죠. 이때까지 주인공을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각시탈이라는 드라마나 봤을 때 이 각시탈이 당하는 장면도 나와요. 막 칼에 뭐 베이고 뭐 총에 맞고 그러는 장면도 나오는데, 각시탈을 쓰고 단소를 들고 뭐 칼을 들고 있는, 총을 들고 있는 일본 순사들을 좁힐 때 얼마나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맞죠? 되게 속이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야인시대 할 때도 김두한이 일본인들 박살내는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특히 또 명량이나 이런 영화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으로 왜구들을 박살내는 장면, 그런 거는 확실하게 드러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단 이게 좀 기본이 돼야 돼요. 막 하다가 만약 이런 경우 있어. 전투씬에서 주인공의 아킬레스
건을 가지고 적이 이용하는 게 있어. 특히 예전에 히로인 많이 이런 장면을 만들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주인공이 발목을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장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게 히로인을 좀 혐오하게 됐어요. 왜냐면 히로인 때문에 주인공이 자꾸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한참 잘 싸우고 있다가 한 방만 딱 때리면 되는데 이 히로인 때문에 역으로 주인공이 당하는 그런 것들 나와가지고 이거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죠, 지금 보면은. 근데 저는 이걸 오히려 역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죽여, 그 전에 너도 죽는다, 이런 식의 어떤 주인공의 냉정함과 매력을 드러내주면서 적을 박살내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히로인도 예전에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여성처럼 강단 있게, 나 오빠 믿어요, 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죽여요, 이런 식으로 가지면 요새 히로인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죠.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전투씬 있죠. 이런 전투씬, 이렇게 전투씬 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런 전투씬 아무리 잘 써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갈등구조의 설정,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전투씬이 아무리 잘 써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미가 없다는 뜻이에요.